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우리 화인베스트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은 화인베스트 좀 기업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인베스트의 주가가 2년가량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가가 하락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, 그 다음에 사업 현황, 시황, 주가 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좀 바래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길게 끌지 않고 5분만 좀 집중해 주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들어가 볼게요. 사업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인베스트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우리 조선의 이제 기자재 업체죠. 조선에 들어가는 선박이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다.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앵글이라고 해서 이제 인버티드 앵글이죠. 이게 이제 이 화인베스트의 주력 제품이기도 한 건데 이게 이제 제작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. 그래서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입니다. 이게 이제 양변의 길이와 두께가 모두 다른 형광이기 때문에 좀 기술력을 요하고 진입 장벽이 높다.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엠버티드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선박 블록의 격법과 그 다음에 천장을 연결하는 필수 부품이죠. 그래서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화인베스트의 공급이 점유율이 약 70% 이상으로 어느 정도 기술력은 확보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회사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. 이 실적이 지금 23년도 보게 되면 정말 처참합니다. 이게 지금 연결로 보게 되면 약 180억 정도, 지금 보게 되면 연결이익이 지금 영업이익이 18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거든요. 정말 큰 숫자의 좀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고, 아무래도 이렇게 이번 좀 수치가 가장 안 좋게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제대로 판가 인상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제일 크겠죠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포괄 손익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매출액이 찍히는데 원가 부분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이 원재료는 올라가는데 제품을 판매하는데 제대로 판가 인상이 안 올라가니까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 생긴다.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결국에는 이 매출액보다 원가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가 나겠고, 당연히 뭐 영업 손실이 나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들이죠.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와 실적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차트로 돌아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20년도, 21년도 이때 당시에 그때 이제 조선업종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얘기가 슬슬 나오게 됐죠. 그때 이제 수주도 전반적으로 좀 증가했었고,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같이 화인베스트 주가가 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됐을 때 이제 단가 협상이 좀 이제 그때도 잘 돼서 큰 금액이 좀 환입대에 따라서 좀 이익이 발생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화인베스트의 주가가 올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고, 하지만 22년도 들어서 이 원재료 가격 압박이 결국 엄청 심했죠. 21년도 이제 들어서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압박을 뿐만 아니고 이거를 이제 판가에 결국 제대로 이익을 전가시키지 못하면서 매출의 증가도 없고, 그 다음에 뭐 가동률이나 재고 자산, 뭐 임직원 수 등등 어떤 측면에서도 이 매출 증가에 대한 시그널이 없었다 보니까 주가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수주 물량을 좀 함께 보면 일단 세계 수주 물량입니다. 수주 물량이 21년도 좀 크게 증가했다가 22년, 23년도 좀 크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뭐 수주량이랑 건조량 두 개 다, 건조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고 이제 수주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에 있고, 하지만 수주 잔량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.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. 그리고 24년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수주량과 건조량이 다시 한 번 좀 반등을 보이는 기조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 삼아서 판가 인상 부분도 좀 같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주가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주가가 거의 지금 이 2년간의 하락을 거의 다 반영을 어느 정도 하긴 했거든요. 실적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주가가 다 반영한 모습이고, 그 다음에 이 주가의 위치 자체도 거의 코로나 때 19년도, 20년도 때 코로나 바닥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900원대 라인을 깨주지 않고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, 900원과 1000원 사이를 이걸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하지만 여전히 실적 악화가 좀 더 지속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.
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진입보다는 판가 인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, 그다음 수주량이 좀 증가로 인해서 좀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돌아설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. 좀 일단은 지금 주가가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.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주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만들고 다시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봤을 때, 여기가 1번, 2번, 3번으로 반다고 했을 때는 우리 하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1번에 속하기 때문에 횡보를 해주는 기간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겠다. 그 구간이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 1000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자,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인베스트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, 그리고 종목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